이 고증을 미국이 지금 충분히 알아들어갖고 단계적 비핵화로 가자 이렇게 하려고 이놈들이 6자회담을 들고 나온 겁니다. 무서운 놈들이에요. 비핵화하자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본배우 장관한테 미안하면, 사실 지난번에 왔을 때 우리 김정은이가 너도 못 만나주고 참 미안했다. 야, 내가 대신 사과드리고, 내 비핵화를 내가 좀 할 테니까 판문점으로 좀 나오라고. 이렇게 해도 안 나가는데, 판문점에 6자회담을 개최하자고, 6자회담을 개최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미국의 의향은 어떠냐 해서, 네가 판문점에 7월 12일 날 나왔으면 어땠냐 해서 거부해버렸어요. 본배우가. 잘했네요. 잘했기도 잘했지만, 미국의 역대 성김대사도 그랬고, 크리스포 힐 대사도 그랬고, 로버츠 칼루치,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급되는 거예요. 북한은 6자회담 나오면 맨날 사사건건 시비 걸고, 핵에 대해서 꺼내질 않는데, 북한의 김계관이라는 놈이, 그게 완전히 여우에 있어서 여우. 사막의 여우 롬벨 장군은 전투라도 잘했지. 이게 여우 같은 놈이라고, 이게. 악의 여우죠. 이놈이 북한이 결국은 6자회담의 머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생각했어요. 6자회담을 들고 나올 것 같다. 6자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는데, 이제 본배우가 이렇게 저렇게 했죠. 그러니까, 북한이 항상 지난 25년 동안 지겹도록 이게 내세우는 게 6자회담. 북한이 이게 전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북한이 똑같아요. 여기서 달라졌던다면 무려 1200만 불이라는 돈을 들여서 북한 똥돼지 같은 놈을 싱가포르로 초청을 해서 그런 싱가포르 이상한 총리가 그렇게 자기가 개최해서 그런 회의를 했지만 북한은 항상 전에도 김정일 시대 때도 미국하고의 북핵 위기를 맞았을 때 대화를 하자고 해서 대화를 하고 나오면은 마치 비핵화를 하는 것처럼 보여줬어요, 미국한테. 그럼 미국이 거기서 속아 넘어간 거야. 그럼 유엔 제재 풀어줬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비핵화를 하는 척 하다가 다시 북한이 홀드를 시켜버립니다. 사찰관들 다 내쫓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위기가 되면은 북한이 치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은 우리가 너네 공격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북한에서 늘 김정은이가 써먹었던 게 북한에서 많이 그런 영변 갖다 우리가 다 폭격하겠다라는 그런 폭격설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김정은이가 들고 나왔던 게 중국과 러시아를 찾아가갖고 구원 요청을 했어요. 외무장관들한테 6자회담을 개최해달라. 그래서 결국 6자회담을 속은 거죠, 미국이. 그들의 주도에 의해서 6자회담을 했지만 6자회담에서 얻은 건 하나도 없어요. 시간만 벌어졌어요. 25년 동안. 그러니까 무려 15년 동안 시간만 벌어졌어요. 이 북한의 김영철이가 김계관이한테 분명히 저는 호칭을 받았다고 봐요. 김계관이가 김영철을 앉혀놓고 과거에 내가 미국을 물리치고 우리가 시간을 끌을 수 있었던 나의 노하우를 너한테 전수를 해주겠다 해서 김영철이 이 무식한 놈을 갖다 앉혀놓고 공부를 시킨 거야, 한 달 동안에. 그리고 너 가서 본배한테 가서 6자회담 내가 과거 25년 전에 김정일 시대 때 했던 거 똑같이 하면 미국 위기 넘길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그 당시하고는 지금하고는 모든 게 판이하게 틀립니다. 이 북한의 어처구니 없는 6자회담. 진짜 북한 놈들은 저것들은 내가 볼 땐 화염방사기가 아니라 그냥 핵폭탄 터뜨려갖고 그냥 완전히 그냥 가루를 만들어 버렸으면 좋겠어. 북한한테 인민들 말고 북한 인민들 말고 걔네들만 가루시킬 수 있는 그런 소형 폭탄 없나? 진짜 저도 뉴스를 매일 하지만 진짜 북한 놈들 지겨워요, 진짜. 지겹습니다. 우리는 북한하고 같은 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린 진짜 어떤 때는 왜 우리가 북한하고 같은 피인가? 같은 배 아니에요, 우린. 이렇게 무지몽매하고 이렇게 포악하고 이렇게 살인마 같은 놈들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북한과 미국의 최근 회담은 매우 순조롭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뭐 시세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뭐 사실상 비핵화가 뭐 어렵고 뭐 서로가 원색적인 비난하고 이렇게 해서 뭐 마치 그게 잘못되는 것 같이 잘못되게 보여지지만 양상이 또 그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깡패라고 이렇게 비난한 거는 일종의 조크다. 일종의 뭐 그게 하나의 늘 북한에서 그렇게 뭐 비약적으로 하는 이야기라 이거죠.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는 매우 잘 되고 있다. 굉장히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말 했네 또. 예, 그 사람 이야기 또 있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 또 하나 있어요. 계속 거짓말 하는군요. 예, 시리아의 이스라엘이 시리아 미사일 또 폭격을 했어요. 난 이스라엘이 언젠가 하면 시리아 그냥 가로 만들어 버릴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시리아 놈들이 그 콜란고원 쪽에다가 무인기 러시아에서 보냈다고 전 봐요. 그 이스라엘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무인기를 갖다가 그 콜란고원 그 이스라엘 지역 쪽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무인기를 격추시켜 버렸어요. 그게 일종 정찰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거 보고서 그냥 그 시리아 그 지역에다가 그냥 미사일을 막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갖고 어저께는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시리아는 뭐라 그러냐면은 니네가 그 날라온 미사일 우리가 다 떨어뜨렸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또 그거는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고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현재 시리아를 갖다가 이렇게 압박하는 거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뭐가 있냐면은 원전 공격하는 거, 핵시설 공격하는 건 이스라엘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국이 중국의 JTE라는 회사가 있어요. 대한민국에도 JTE 회사에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중국의 1등, 그러니까 중국의 샤오미는 2등 회사예요. JTE가 중국에서 제일 큽니다. JTE가 삼성이면은 샤오미는 LG입니다. LG. 이 JTE한테 1.4빌, 그러니까 약 1억 4천만 불, 일단, 페널티 차지를 물었어요. 페널티 차지를. 지금 중국 지금 막 먹어요, 지금. 여태까지, 어저께까지 한 거는 중국 정부가 내는 세금이고, 지금은 개인 회사한테 매기는 거야. 네? 네. 1억 4천만 불을 갖다가 세금을 때려놨어요. 1억 4천만 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한 1조 4천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예, 1억 4천만 불을 예, 미국 상무성에서 JT 1억 4천만 불 벌금 내라고 벌금 때려놨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 JTE라는 회사는 중국에서 가장 큰 회사입니다. 우리 삼성 같은 그런 회사고요. 이놈들이 만들어 놓은 거는 전부 다 군사 광학기계라든가 뭐 컴퓨터, 뭐 TV 다 만듭니다. 스마트폰도 만들고. 얘네들이 가장 기술력이 발달한 게 뭐냐면은 군사 기밀에 관한 그런 전자부품을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 JT가 이렇게 미국과 버금가는 이렇게 세계의 가장 큰 회사가 됐느냐?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미국 상무에서 14억 불 페널티 차지 벌금을 부여하고요. 앞으로 JT는 미국에 못 들어옵니다. 미국에 들어오지도 못할 뿐더러 JT하고 어떤 협력 관계를 맺는 미국의 자회사도 제재를 받아요. 그러니까 면허까지 더 이상 허가를 안 내줄 정도로 미 상무성에서 엄격한 지금 아주 강한 압박, 법령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공고사항을 한 거죠. 미국의 유명한 뭐 AT&T라든가 그런 통신회사들한테도 앞으로 JT하고나 누구하고 합병 같은 거 하면 너네 허가 다 취소시켜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놨어요. 실제적으로 미국의 제일 큰 통신회사 AT&T라고 있거든요. 그게 한국의 KT입니다. 그 회사가 이 JT하고 MOU를 맺고서 중국의 싸구려 스마트폰을 들고 와갖고 미국에서 타 회사를 좀 타 회사의 손님들까지 자기들이 전부 다 유치하려고 그러는 그런 전법을 쓰려고 했었습니다.
스마트폰 값이 싸니까. 그렇게 해서, 근데 중국에 많이 그 JTA가 많이 들어오면은 AT&T의 모든 정보를, 통신 정보를 다 빼가거든요. 근데 이제 AT&T는 뭐 그런 것도 감안하지만 그 너무나 그 자기네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하고 무모한 그런 계약을 다 했어요. 계약을 하고 AT&T가 이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미 상부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못 들어오게 버린 겁니다. 그럼 왜 JT가 미국에서는 악명 높은 회사냐? JT라는 회사는 미국에다가 미국 기업들하고 그 상호 그러니까 협력 관계를 맺어요. 그 협력 관계를 맺으면 뭐 투자도 하고 다 좋고 그 서로가 이제 그 보호 무역도 하고 좋잖아요. 근데 이놈들은 그렇게 해놓고서 자기들의 스파이들을 갖다가 미국 회사에다가 심어놓습니다. 그럼 아주 그 머리 좋은 그 아주 그런 이 컴퓨터에 등하고 그런 아주 전자 그 공학 분야의 그런 우수한 인재를 갖다 미국 그 큰 메이저에서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거기서 성장을 하고 거기서 높은 직책에 있으면서 미국의 지적 재산 다 빼다가 JT에다 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신년 초에도 JT의 저 악덕 같은 도둑놈들, 중국 시진핑이가 그 유명한 인재들을 나갔다 미국에 뿌려놔가지고 이 JT가 다 우리 거 다 훔쳐갔다. JT가 훔쳐간 거예요. 미국 재산을. 그래서 JT가 이렇게 큰 회사가 된 게 바로 중국의 어떤 그 독창적인 걔네들의 그 특수한 기술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의 기술력을 갖다가 카피를 하고 훔쳐갔기 때문에 JT가 이렇게 큰 회사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에도 JT 마크를 단 스마트폰 제품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중국 오랑캐가 굉장히 그 미국한테 지금 엄청나게 두드려맞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계속 미국한테 그 조금이라도 잘못 보이는 날이면은 완전히 미국이 중국 물건을 갖다가 완전히 블락을 시킬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뭐 지금 금방 한다는 게 아니고 중국하고의 그런 대국 관계 문제라든가 아니 유엔 제재 문제. 중국은 사실상 지금 북한을 갖다가 지금 속으로 품고 다 도와주는 거잖아요. 미국 눈치 볼 것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뭐 대북 문제, 그다음에 그 유엔 제재, 그다음에 중국이 그 미국으로부터의 그 스파이들이 숨어 들어가고 지적 하이 테크놀로지 그런 그 재산을 갖다가 훔쳐가는 그 스파이들, 그러니까 그런 스파이들을 갖다가 미국에서 완전히 이제 못 들어오게 중국하고의 그런 아주 단절시켜버리는 거죠. JT는 사실상 이렇게 벌금 물고 미국하고 교역을 못하면 JT는 결국은 도태되고 맙니다. 왜? 그렇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삼성도 있고 뭐 대만에도 그 유명한 그 한국 삼성에 못지않은 그런 스마트폰 회사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중국의 이 JT가 앞으로 어떻게 자기들이 어디서 어떤 사업을 할지 JT는 사실상 망했다고 좀 봅니다. 국제적으로 JT는요 어떤 총수고 그런 실무진들이 미국을 방문할 수가 없어요. 유엔 제재에 다 미국의 그 블랙리스트에 다 올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JT 중국은 앞으로 점점점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올해 초기에 북한하고 막 한참 그런 한의문이 있을 때요. 북한의 북한 체제에서 우리 통일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MOU를 맺었습니다. 이것도 뭐 이들은 북한은 MOU야. 무슨 이런 것도 MOU인가? 그쵸, MOU 되겠다. 서로 협력하는 거니까. 어떤 MOU를 맺었냐면 우리 통일부 장관 조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맺은 건데 만일 우리나라 그러니까 북한 놈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북한 주민이 뭐 그게 좋든 나쁘든 우리가 밀든 뭐 니네가 데리고 가든 뭘 하든 다 포함시켜서 한국으로다가 자유찾아서 가면은 이들을 발로 우리한테 돌려보내주라는 그 각서를 맺었어요. 그걸 맺어갖고 자유를 찾아서 갔더라도 너네하고 우리하고는 이미 이제 한방을 꾸민 사람이고 우린 평화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만약 니네가
우리 북한 주민들이 니네 땅 잘 산다고 그래서 그거 보고 개인적으로 도망을 대한민국의 그 품으로 갔지만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그 각서를 맺고 한국의 통일부 장관인 사람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그 오는 탈북자가 100%면 88%가 줄었대요. 겨우 12%만이 한국에 조금씩 오는데 그것도 최근에 줄 잡아 온 게 최근 몇 년 동안 불과 1000명밖에 안 된대요. 이제 거의 못 온답니다.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받아주질 않는데요. 탈북자를 안 받아주니까 이제. 왜냐면 골치 아프니까. 아니, 와 있는 사람도 다시 보내려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오는 사람들한테 뭐 받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NK 뉴스에서,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북한이 비핵화에 한국이 서울과 평양을 잇는 북한이 비핵화가 잘 되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된다면은 자기는 비핵화가 잘 될 거라고 본대. 그러면 한국과 서울과 평양을 잇는 실용적인 국가로 자기는 만들고 싶대. 실용적인 국가? 실용적인 국가를 만들고 싶고. 그러니까 평양과 서울을 다 연결을 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북한과 그 남한을 다르게 합치는 그 뜻이겠지. 그래서 실용적인 국가를 만들어 북한도 잘 살고 북한이 normal country,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나라로 자기는 돕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뜻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김정은이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 김정은이 똥돼지 같은 놈이 그 감자밭에서 한 8일 동안 거기서 농사 짓다 오더니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네. 한국이 너네들이 지난 4월 27일 날 우리하고 평화협정 맺고 종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다 전환이 됐고 전쟁 끝났잖아. 그리고 우리는 같은 몸, 한민족, 같은 피에 같은 민족의 어리 있는 그런 너네가 먼저 얘기했잖냐 이거야. 너네가 우리 저 파문장군 만났을 때 황제 문재인이가 그랬잖아. 북한은 우리 한중이고 그러면 너네들이 그때 뭐 전철도 놔주고 발전소도 지어주고 은행도 지어주고 북한에 고속도로 놔주고 이렇게 다 했는데 아니 말만 하지 말고 빨리 하라 이거야. 빨리 우리한테 건설 주고 그런 돈을 주는 비용을 빨리 섞게 하라고 북한이 푸시를 했어요. 빨리 하라. 말로만 하지 말고 내일부터라도 당장 하라고. 참. 내가 뭐 언성이 다 크게 나옵니다. 돈을 빨리 달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4월 27일 날 이렇게 평화협정 맺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같은 형제니까 네. 니네가 우리한테 니네가 뭐 공항도 줘주고 뭐 발전소도 줘주고 전기도 놔주고 그다음에 그 KTX도 깔아주고 도로도 확장시켜주고 개성공단도 해주고 모든 거 다 해준다고 그래. 이게 말만 하지 말고 빨리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총 비용을 빨리 우리한테 줘서 빨리 이걸 속기시켜라. 빨리 이걸 좀 하고 싶다. 그러면서 한국 갔다가 막 푸시했어요. 빨리 하라고. 그 이후 저는 북한의 김정은 이 새끼가 왜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미국의 북폭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갖고 다 연결시켜 놓으면은 설마 미국이 남북한하고 이렇게 통일됐는데 얘는 이거 적과 통일 상태에서 이런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본가? 대한민국 바본가? 북한 놈도 저렇게 그 인민을 착취하고 그다음에 저렇게 탄압하고 그런 저렇게 비핵화에 대한 거짓말과 도발을 일삼는 나라를 왜 우리가 남한에서 왜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고 우리 다 뺏기고 결국은 대한민국은 완전히 그냥 뭐 깡통 차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지금 달러가 오늘 달러가 113원인가? 1100. 1130원. 1130원. 1050원. 달러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달러 오른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그 달러 오름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토니 의원님이 좀 아시는 대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어떤 그러니까 달러가 오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초래가 되는지에 대한 어떤 야기되는 그런 예상되는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 혹시 좀 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약이 되는 거? 독이 되는 거죠. 달러가 오르면 일단 대한민국의 외환고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고간에 외환 보유고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외환 보유가 없으면 국내 화폐는 완전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죠. 예를 잡아서 과거에 우리가 1980년대 2천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돈은 완전히 종이돈이에요. 종이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미국 사람들이 한국 가면은 돈을 갖다가 막 풍족하게 썼다는 거야. 공항에도 100불 받으면 20만 원 주니까. 1000불 받으면 200만 원 주니까. 맞지. 그럼 우리나라 가치가 달러가 높으면 대한민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화폐 가치는 외국에 나가도 화폐 가치가 아무 효용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죠. 그렇게 되면은 물가가 올 거 아니에요. 물가가 오르겠죠, 당연히. 달러가 오르니까 국내 가치가 예를 들어서 사람포드에 2만 원인데 그건 달러가 안정적이었을 때 한 1,100원에 1,050원 했을 때 그 달러하고 1,500원 했을 때 그럼 그때 똑같이 2만 원 갖고 우리가 쌀을 살 수 있느냐? 못 사죠. 쌀값 한 10만 원 되죠. 달러의 비례라니까. 이야, 이것도 이러다가 또 우리 리어커로 또 돈 싣고 가가지고 뭐 하나 사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실제적으로 아르헨티나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디폴트 아르헨티나가 참고 부자들은 상관없어요. 계속 달러를 바꿔놓으니까. 부자들이 이제 아르헨티나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집에 은행에 돈을 다 찾아가고 그 돈의 가치가 없으니까 차를 하나 사러 갔는데, 옆에 다른 차에다가 화물차에다 돈을 포대에다가 담아가지고 싣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 싣고 가면 그 돈 세는 사람을 딜러에다가 그 돈을 지불해야 될까요? 자동차를 하나 사면 돈 세는 사람을 갖다 여러 명을 갖다가 또 싣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화폐 가치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짜리가 생기고 돈이 50만 원짜리가 생겨. 50만 원짜리가. 그 1밀리언짜리 100만 원짜리가 또 생기는 거야. 화폐가. 왜냐면은 5만 원 그런 소액공 갖고는 돈의 부피가 너무 많이 나니까 우리가 맨날 주머니에다가 그걸 어떻게 놓고 다녀요.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면. 실제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면 국내 경기라든가 모든 게 물값, 파동, 엄청, 그러니까 디폴트 되는 거죠, 디폴트. 우리나라 외환 보유가 없으면 IMF 때 옛날에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아르헨티나는 아직까지도 헤매이고 있고요. 네.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예요. 네. 북한이 지금, 북한이 재밌는다는 게, 북한의 실제적으로 북한 화폐, 인민폐보다도 인민폐는 종이짝에 불과하대. 가치가 없으니까. 네. 중국에 가면 북한 인민폐가 다 찢어버린대. 달러 쓴대. 북한 사람들이 달러를 쓴대. 장마당에서 돌아다니는 돈이 달러래, 달러. 너무 웃기죠? 네. 위에 침략자하면서 달러 쓴다. 왜? 그러게. 미국 달러가 강세를 갖게 돼. 북한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돈만큼은. 돈 앞에서는 강자가 없는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지금 미국한테 뭘 요구하고 있냐면은 우리나라 화폐를 달러로 하겠다고. 에콰도르처럼. 에콰도르 달러. 미국의 통화 조정을 받겠다. 왜냐면은 화폐를 찍어내면 뭐해. 국내 화폐 가치가 없는데. 물론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원체 우리나라가 재무구조가 튼튼한 나라고 경제 구조가 세계 굴지의 유수의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너지지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고가 우리가 경제의 지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보유량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처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베네수엘라는 오페크 회원국에다가 남미에서 부국이었었어요. 엄청난 부국이었었는데 그럼 왜 베네수엘라가 왜 망했느냐? 아니 그렇게 부국인데 왜 망해? 한 사람의 엉뚱한 정통성이 없는
쓸모없는 인간 쓰레기 같은 지도자가, 독재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그 독재를 약 20년간 하면서 그 독재자들이 그 밑에 자기 정권이 휘하에 있는 사람들 다 돈 뺏어 먹어 석유 팔아갖고 그 돈 갖고 다 시성에 집어넣고 호혜호식하고 국민들은 뼈 빠지게 벌어도 국민들한테는 세금만 걷어들이고 국민들은 어떤 그 계속 인플레 현상에다가 그 다음에 고용 창출을 못하는 거야. 국가가 돈을 전부 다 떼들기 때문에 그런 돈을 갖고 그 오페크 회원국이면 석유를 팔아서 자기 그 국내에다 인프라를 갖다가 많이 만들어서 고용 창출을 하고 수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베네수엘라는 그 짓을 하는 거야. 아니죠. 그냥 석유만 팔아갖고 그 돈 다 갖다가 까먹어버린 거야. 또 국내에다가 뭐 그런 공장도 짓고 그런 전자회사도 짓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 갖고서 그 재무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경제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석유를 많이 팔아도 베네수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한테 통화 조정을 우리가 받을 테니까 달러를 갖다 우리가 쓸 수는 없겠느냐. 근데 미국에서 노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하는 얘기는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세계 아주 강대국이 됐는데 이렇게 강대국이 되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하루아침에 망쳐놓으려고 그러면 그 저희가 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지 내가 볼 때는 결국은 영혼들이 다 뺏긴 그런 몽롱한 상태의 정신 그 창난에서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좌파들이. 그 다음에 그 청와대에 지금 있는 사람이 또 한 가지 아주 그 화미터 뉴스 아주 뭐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얘기를 할게요. 문재인이 한 얘기입니다. 트럼프하고 김정은 두 사람 이야기한 건데요. 북미 정상들이 비핵화 약속을 서로 안 지키면은 국제사회에 엄청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럼 여기서 내가 한 가지 얘기할게. 아니, 왜 트럼프 대통령을 거기다 왜 집어넣는데? 비핵화를 김정은이 하는 건데? 근데 왜 트럼프까지 거기다 집어넣고 싸잡아가지고 둘이 다 해서 두 사람은 만약 비핵화를 안 됐을 경우에 국제사회 엄청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을 똑바로 해야지. 왜냐면은 우리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북한이 하는 거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일종의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문재인이 한 얘기입니다. 계란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따지지 말라 이거야. 미국 보러. 너무 웃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지. 양 정상이 직접 국제사회 앞에서 먼저 합의하고 약속하고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문재인은 지금 각본에 짜여져 있는 그러니까 6월 12일 날 그 합의 각서의 그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 정상 그 당시에 자기들이 실무 협상을 해갖고 이루어낸 합의 각서를 양쪽 둘 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은 국제사회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합의 각서는 미국에서 하는 게 아니야. 미국에서 그 비핵화 때문에 문제가 많고 문재인 자신도 북한한테 제발 가서 비핵화 좀 하라고 지가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지가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 내가 꼭 어떻게든지 내 명운을 걸고 내가 내 모든 걸 내가 사활을 걸어서 북한 김정은을 내가 설득시켜서 비핵화를 꼭 이뤄내게 하겠다라고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사람을 같이 집어넣어갖고 너희 둘이 비핵화를 서로 하지 않으면은 국제사회 심판을 받겠다. 이 뜻은 또 다시 얘기하면은 트럼프도 거기에 대해 원죄가 있다. 트럼프가 원죄가 왜 있는데? 트럼프는 비핵화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느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지. 북한이 하면은 다행이고 안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북한을 공격하면 그걸 끝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문재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연계시키는 거, 영어로 인볼브 시키는 거야. 인볼브. 연계시키는 거야. 연계. 네. 인볼브. 그러니까 내가 왜 거기가 관여가 돼? 관여시키는 거야. 인볼브 시키는 거야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더 이 사람의 그 원뜻을 내가 속마음을 이야기한다면은 트럼프도 비핵화에 문제가 있다 이거야. 트럼프도 그렇게 북한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 없지. 미국이. 원조대로 그 합의서에 나온 거에 북한에 이행을 하라는 것 뿐인데, 북한에서 이행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양쪽 사람을 몰아서 이렇게 얘기한 거는, 북한의 김정은이도 김정은이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그 요구 사항을 갖다 그렇게 너무 빡빡하게 관철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비핵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로 저는 이렇게 보고 싶고요. 그래서 만일 두 사람이 그런 비핵화를 못했을 경우에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그냥 엄청난 심판을 받겠다. 진짜. 진짜.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을 갖다 그렇게 했나 봐요. 악마야, 악마. 진짜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는 전 몰랐어요. 차라리 가만히나 있지. 어쨌든 능글능글 실실 웃어가면서 말입니다. 예? 그렇죠. 하여튼 보통 저기가 아닌 것 같아요. 단수가 단수가 좀 있는 거죠. 저 인간. 그렇죠. 원래 그 김성태라든가 그렇게 생긴 사람들 눈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 이 붕어 눈깔 뜨는 사람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다 붕어 눈깔이잖아. 얼굴 다. 문제가 많아요. 미국의 그 의원들, 국회의원들이죠. 소속을 안 가리고 북비핵화 진정성 못 믿겠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어떤 일이 생기면 뭐 야당에서 막 반대하고 또 여당에서 막 반대하고 막 서로가 헷갈리잖아. 그렇죠? 중대한 사안을 놓고. 근데 미국은 그런 국가적으로 그런 어떤 위급한 상황이라든가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그 상대국으로부터의 큰 난관에 부딪혔을 때 이 자국의 국회의원들이 뭐 나는 민주당이다. 너는 공화당이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국 좋은 나라입니까? 국회의원들이 협력할 때 이렇게 협력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뭐합니까, 지금? 아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그런 그 동성애 축제하는 거, 그런 거 하면은, 좀 그런 거, 좀, 그 목소리도 좀 내고,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뭐, 꼭 그런 것까지 해야 될 나라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좀 할 수 있고. 그렇죠. 국군 기부사 같은 거 그런 거 있으면은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나오고 뭐 확실한 그 증거와 물증을 갖고 뭐 나오라고 대정부 상대에 질문을라도 좀 한다든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국회의원들. 요즘 국회의원들 뭐 하죠? 요즘 국회에 무슨 회기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글쎄, 뭐 소식이 좀 잘 안 들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휴가 기간인가? 없어요. 휴가 여름철? 아니죠. 또 여름철 휴가는 또 다 찾아먹을 거 아니에요? 휴가는 1년 44철 그냥 봄, 여름, 가을 계속 그 사람 따로 없어요? 아니 그 사람들은 가고 싶은 때가 휴가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매일 휴가예요. 매일. 매일. 하는 게 없잖아요. 하는 게 없잖아. 네. 뭘 했는데. 아유 참나 이거. 월급 1,000만 원에다가 지금 특활비 500에다가 그다음에 또 이거 그 돈만 해도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 돈 한 달 동안 다 못 써. 그 돈 갖다 이렇게 먹으면서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국회에 그냥 뭐 나가갖고 도장 찍고 그냥 도장만 찍고 들어와서 아무 하는 거 없잖아. 자유당이 어떤 의원이 문재인 같은 성토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자유당 또 어떤 국회의원이 현 정부가 돌아가는 데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은 내가 무슨 간사위라든가 상임위 위원장 한번 더 해보겠다. 아니면 내가 당수를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당수는 누가 된다. 이런 얘기밖에 없잖아.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스팔트에서 저렇게 지글지글 끄는 그런 아주 그런 열기에서 태극기를 들고 열심히 애국을 외치고
우리 대통령을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국회의원들은 그거 모르잖아. 콧방귀도 안 끼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더 싫어하고 저는 300명 국회의원 다 똑같다고 봐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없어요. 300명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뭐 저는 이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개 중에 뭐 한두 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3명은 다 똑같고요. 그리고 태극기 집회가 저는 국본으로 해서 모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은 국본이 가장 어떤 정파에 매여 있지 않고 제가 그 국본을 갖다가 내가 개인적으로 절대 거기를 갖다 정의하는 게 아니고요. 국본으로 모여야 되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국본에 진행하는 이제 연대 태극기 상태를 태극 집회의 현재 현황을 보면은 미국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연계해서 태극기 집회의 방향성을 갖다가 지향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 정부를 갖다 타도하는 강도가 어떠한 정파에 매여 있지 않고 어떠한 특수인의 거기에 어떤 그런 특수인의 개인적인 사심이 없는 오로지 대한민국 민주화 회복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구원하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의 주한미군이 우리 대한민국하고 그런 동맹에서 열심히 우리를 도와주는 거에 대한 찬양 이런 걸로만 봤을 때만 해도 저는 국본이 물론 인원이 오늘은 좀 많이 왔더라고요. 네. 인원이 그렇게 별로 없지만 그런 어떤 기조나 이런 거는 굉장히 기조는 타 집회가 쫓아가지 못합니다. 타 집회가 저한테 뭐라고 그래도 할 수 없는데요. 현재 국본 태극기 집회의 진행상을 보면은 상당히 진취적이고 우리가 민주화를 이룩하는 과정에 저는 가고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지도부에서 그렇게 그런 진행을 하는 거 봤을 때 저는 국본 집회가 더 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손상대 사회자가 네. 모처럼 출소 이후에 간간히 이렇게 무대에서 잠깐 인사는 하고 했었는데요. 오늘은 정식으로 연설을 하셨어요. 예, 오늘 정식으로 연설을 하셔가지고 아주 예전에 까랑까랑한 목소리를 이제 내시면서 워밍업을 이제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굉장히 아주 강하게 잘 하신 것 같다 그랬더니 본인은 아직 3분의 1도 발휘가 안 됐다고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예, 앞으로 본인의 더 활약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예고를 이제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탄기국에서 주도했던 인물이 그분이 다시 거기에 나오는 게 정상이고요. 제가 볼 땐 그러다 보면은 과거 때처럼 한 곳으로 이렇게 집중이 돼서 집회를 여는 게 분산돼서 하는 것보다 물론 낫지만 제가 판단할 때 제가 볼 때 대한민국 태극기 집회 합치기 어렵습니다.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합치고자 하는 마음들은 없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합쳐야 된다라는 생각들은 가지고 이제 있기는 있는데 합치는 걸 떠나서 네. 태극기 하나 보고 그냥 대한민국 가서 다 모이고 거기서 이렇게 어떤 그런 거 없잖아요. 과거처럼 돌아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세기가 그게 10만 명, 20만 명, 50만 명, 100만 명, 500명 이렇게 다시 될 수가 있는 건데 다시 지금 그렇게 돼야 돼요. 지금 이렇게 다 우리가 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근데 에코가 심해갖고 다시 끊어야 되겠어요. 이거. 그래요? 에코 너무 심해요. 머리가 아파. 에코가. 그래요. 내 말이 자꾸 네 말이 돼갖고 내 귀에. 예. 끊었다가 다시 한번. 소식이 이제 얼마 남진 않았지만 다시 끊고 마무리를 하죠, 그러면. 예. 네. 장소리도 협소하단 말도. 예. 우리 오늘
저기 누구죠? 손상대 사회자님 나오셔서 쩌렁쩌렁하게 옆에 강력한 앰프 시설로 아주 그냥 저희 쪽을 좀 그 방해가 되었지만은 우리 손상대 사회자님이 강력한 소리로 또 제압을 해 나갔죠. 예, 다시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텔기 집회에 대해서 뭐 국본을 두둔해서 국본으로 모이라 왜냐면요, 과거에 그 국본이 우리 탄기국의 그 모태가 돼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애국 시민들이 다 거기서 모인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물론 애국당도 굉장히 중요하고 동아면세점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러 단체가 다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국본이 과거에 물론 그런 과거에 2년 전에 그런 큰 단체였기 때문에 뭐 그냥 그렇게 해서 어떤 정파에 관계없이 다시 태극기를 갖다가 이렇게 규합을 해서 현 정부를 타도했던 거 굉장히 참 너무 좋은 양상으로 저는 보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니까 좀 현실적으로 그다음에 왜 내가 국본을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국본의 그 진행 사항을 보면요, 그 국본이 진행 굉장히 잘합니다. 그 식순을 갖다가 우리가 그 의례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국본 진짜 잘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예시화가 돼갖고 항상 국본의 그 집회는 미국과 같이 있다는 거. 물론 다른 집회도 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국본이 그렇게 그런 집회를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박근혜 대통령의 그 구출을 위해서 물론 다른 애국당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마음 같아서는 애국당하고 일단 국본이라도 이렇게 사이좋게 합쳐서 옛날에 다시 모였던 사람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다시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고요. 뭐 그게 어쨌든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북한의 김정은이가 소련에 갔다 온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북한의 그 김정은이가 타고 다니는 게 참매라고. 참매가 뭐죠? 매입니까, 매? 예, 매에 우리 순수 토종 매를 참매라 그러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순수니까 앞에 참자를 붙이죠. 예. 그런 거. 어쨌든 참매가 아니고 39년이라 된 노후 기체 T-64 비행기를 타고 T-61을 타고 러시아에 갔다가 오는 곳까지 다 미 정부가 잡았대요. 그런 거 봤을 때 북한이 참매를 타고 가면은 그러면 이 김정은이 이놈이 북한 비행기가 없잖아 지금 현재 좋은 비행기가. 그러면 참매를 타고 가게 되면은 위성에 다 걸리고 저거 참매 탔으니까 저 김정은이다 이렇게 완전히 노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에서 볼 때 또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에서 봤을 땐 저놈이 또 러시아에 저 푸틴한테 가서 또 뭘 또 꼬드겨 갖고 뭘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또 그런 게 그렇게 또 우리가 상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시진핑한테 가서 그렇게 하듯이. 그래서 김정은이가 러시아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뭐냐면은 참매를 타고 가면 자기가 관계 발각이 되니까 고려항공의 그 낡은 비행기 39년 된 비행기를 타고 왔답니다. 갔다 온 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 정보부에서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북한의 김정은이가 뭐 러시아를 가든 뭐 중국을 가든 어디 가든 좋은데 김정은이가 한 가지 여기서 새겨들어야 될 게 하나 뭐가 있냐면은 미국을 갖다 과거 아버지 때처럼 할아버지 아버지 때처럼 그때의 양상으로 바라본다면 김정은이는 아마 죽음을 면치 못할 거예요. 김정은이가 목숨이라도 살고 더 이상 자기 권좌에서 나쁜 짓 그만하고 내려오는 길이 가장 큰 상책이지만 미국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저께도 싱가포르의 합의문을 보여주면서
이거 나 그때 김정은이하고 나 이거 했는데 진짜 김정은이가 그때 나한테 또롱또롱하게 얘기를 했다 이거야, 기로. 비핵화 꼭 한다고. 지금도 난 현실로 김정은이가 난 할 거라고 난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약 올리는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죠. 김정은이가 참 잘못 가고 있다는 얘기죠. 비핵화만 하면은, 그까지 핵무기가 뭐야? 북한이 번영의 길을 놔줄 수가 있는 그 길을 갖고, 절호의 찬스인데, 그걸 놓치는 게 아쉽고, 그걸 놓친다면은, 북한은, 불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미국은 지금 참을 대로 참고 있습니다. 꼭꼭 참죠. 지금 미국은 끝까지 참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 얘기를 또 내가 하면은 또 말이 와전이 돼.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의 김정은이가 내가 볼 때 꼭 비핵화할 것 같대. 싱가포르에서도 그렇게 나한테 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얘기했대. 김정은 영어 조금 하니까 개인적으로 나한테 얘기했을 때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다 이거야. 비핵화한다고 그랬대. 그 사람 말에 그 모든 거, 그 화법, 표현이라든가 모든 게. 지금도 나는 아직까지는 김정은이가 비핵화한다고 믿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이게 오래 갈지도 모르겠다라고 이런 또 뉘앙스를, 비핵화가 오래 갈지가 모르겠다. 이렇게. 그건 뭐냐면은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미국이 계속 물고 늘어지고 뭐 시간을 지지고 뭐 5년 10년 이렇게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김정은이하고 이 비핵화 논쟁이 길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내지만은 김정은이하고의 과연 네가 비핵화를 하냐 안 하느냐의 그 논쟁이 길어질 것 같다는 거죠. 네. 논쟁이 길어질 것 같다. 네, 논쟁이 길어질 것 같다. 길어지면 안 되는데. 그리고 아까도 김영철이 이름이 네. 난데없이 육자회담 본배우 보러 육자회담 하고 싶다. 야, 육자회담을 하고 싶다는 게 제안을 한 거지. 그러니까 너 7월 12일 날 오늘이죠. 판문점을 나가는데 본배우가 안 갔잖아요. 아주 겁다가리 없는 놈들인 게, 그 국무장관이 그렇게 불과 뭐 2, 3일 동안 이제 전화 걸어갖고 그 사람들은 스케줄이 이미 다 짜여 있고 앞으로 뭐 내일은 또 어떤 정상하고 만나고 내일은 또 어디 있던데, 그렇게 뭐 비핵화하는 것도 아니고 육자회담을 꺼내서 판문점으로 나가라. 아주 무례한 놈들이죠. 네. 그 어떤 외교적인 그런 결례도 없는 아주 그런 뭐 진짜 아주 인간을 볼 수 없죠. 그렇게 깡패 집단도 아니고 지들이 깡패지. 미국한테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막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국제사회에서 자기네들이 그 이야기하는 자기네들의 수령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큰 인물이 됐다. 네. 그러면은 좋아. 그럼 지들이 그렇게 선전하잖아. 그러면 지들도 그 인물에 따라 나름대로의 그 조력자로서의 거기에 그 예의와 그런 범절을 갖고 그런 외교 행각을 해야 되는데, 이놈들은 완전히 막가파요. 저들이 싫으면 안 해요. 그리고 미국 주한미군 실무진들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유해들 뭐 넘기고 그거 발굴하는 데 이렇게 협력을 줄 테니까 판문점으로 나와 해서 판문점을 갔대요. 그 중미국 감시위원 그 회의실에 갔더니 안 나왔대요, 북한이. 네. 그런 놈들이 어딨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어떻게 믿습니까? 북한은 못 믿어요. 맞지. 그리고 이제 내가 종합한 미국이 현재 지지를 끄는 것 같고, 뭐 잠시 북한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북한을 갖다가 뭔가를 뭐 다시 일깨워서 합의 내용을 전면 수정하는 뭐 그런 북한을 좀 봐주기식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저는 이게 오래 간다고 보진 않고요. 본배우도 오늘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하고요. 뭐 북한 대북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저는 이게 앞으로 본배우가 그런 얘기했어요. 앞으로 수주에서 약 몇 주까지는
북한하고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언제까지 이렇게 북한한테 일방적으로 이렇게 당하면서 비핵화를 이렇게 질질 끌지는 저는 않는다고 보고요. 그럴 만한 미국이 또 그렇게 뭐 북한 때문에 미국의 모든 걸 그렇게 놓고 매일 수는 그런 없는 나라예요. 미국이란 나라는 세계의 그 모든 걸 주관하고 경찰 국가로서의 그런 본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한반도의 비핵화가 굉장히 크고 위험하고 미국의 최고 전방 그 코리안 페니슐라가 최전방인 건 맞지만은 그래도 미국이란 나라는 북한을 갖고 절대 오래 끌고 그러진 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조만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그 앞마당에서 브레이킹 뉴스를 한다든가 북한하 얼마 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하고의 그런 브레이킹 뉴스를 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분명히 한 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에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대국민 발표가 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하고 또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나 어떤 그 실무진 본베어 이런 사람들이 평양을 또 간다거나 아니면 뭐 판문점에서 북한 놈들하고 그런 비핵화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래도요. 그게 결국은 100% 비핵화 한다는 전제로 만난다는 건 절대 아니라고 좀 보고요. 사실 실제적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25년 동안에 안 했고 계속 올림픽 때 지금 뭐 계속 지난 4월 27일 남북회담 1위에서 계속 시간 벌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전례로 봤을 때 북한의 비핵화는 사실상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비핵화 어렵죠. 네, 어려워요. 어렵고 될 수가 없는 일을 지금 저놈들은 거짓으로 미국한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 지난번에 갔을 때 그 본베어가 거기 갔잖아요. 갔으면 적어도 본베어 정도는 면담을 해주는 게 예의죠.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면은 네, 상당한 고위급인데. 근데 그게 그 김정은이가 그 뉴스에 나온 거 보면은 8일 동안 그 감자 농장에 가 있을 때잖아요. 감자. 인민들한테 감자를 많이 캐야만 감자가 그 식용으로 쓸 수 있으니까 해서 그러니까 그 비핵화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비핵화가 중요하지 어떻게 감자가 중요해? 감자는 자기가 안 가도 되잖아. 세상에 그렇네 아니, 정말. 아니 감자는 자기가 왜 가냐고. 지가 한 나라의 국가 원수인데 감자를 왜 가냐고 지가. 그러니까 이놈은 보면요 고무신 가게 같은 데도 가요. 그 북한 그 조그만 공장에서 고무신하고 뭐 운동화 만들면 거기 가서 운동화 만지고 그거 하고 그걸 왜 지가 가냐고. 그게 그만큼 저 김정은이와 북한의 그 사회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든가 이런 정상적인 국가에서 사는 그 현실하고 동떨어졌다. 네, 맞아요. 저건 국정 수행 능력도 동떨어진 거예요. 국가도 아니에요. 저 북한은 완전히 뭐 무슨 종교 집단이죠, 일종의. 예. 종교 집단이에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뭐라냐면은 북한을 정상 국가로 만들어 주겠다고. 저 청기화에서 정상 국가로 만들어. 곰이요? 예. 예. 곰. 누가 그러대요. 곰을 뒤집으면은 그 사람이라고.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미국이 북한 문제에 매달려서 이렇게 시간을 갖다 지금 뺏기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본베어가 답답하고 미국의 존 볼턴은 얘기도 안 하고 미국 국무상, 미국 펜타곤,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지금 열받겠어요. 엄청난 화가 치는, 분노가 치는 거죠. 분노가. 예. 그걸 삭제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 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유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져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 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